자, 여기 풍선이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헝겊이 있습니다. 제가 이 풍선을 이렇게 헝겊으로 계속 문질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풍선과 헝겊 사이에서는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대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풍선을 벽에다가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풍선이 벽에 달라붙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될까요? 그 원리를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일단 우리가 벽에 풍선이 달라붙는 것을 이해하려면 풍선을 우리가 비볐을 때, 즉 물체가 마찰되었을 때 어떻게 물체가 작용하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원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원자에 대한 이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물질은 사실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알갱인데요. 이것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 안에는 이렇게 핵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주변을 이루는 이런 전자가 있게 되죠. 실제로 핵과 전자 사이는 어마어마한 거리로 떨어져 있는 아주 이런 뻥 뚫려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일단 우리는 그림으로는 이렇게 가깝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은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중성자와 그 다음에 양성자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성자를 제외한 이 양성자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양성자가 바로 이렇게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자에 만약에 양성자가 하나 있고 전자가 하나 있다면 이것은 양성자가 하나, 전자가 하나여서 1대1의 구조이기 때문에 중성 상태를 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가장 가볍다고 불리우는 수소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수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양성자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멀리 이렇게 전자가 하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게 되고, 이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현재 중성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두 개의 전기적인 크기는 같거든요. 그 다음으로 가벼운 일종의 우리가 헬륨 같은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헬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양성자가 일단 두 개가 있게 되고요. 그런데 아무런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지 않는 이런 중성자도 또 두 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 전자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플러스가 두 개이고 마이너스가 두 개여서 전체적으로 이것도 중성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물질은 다 중성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평소에는 양성자와 그 다음에 전자의 개수가 같아서 절대 전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게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 이 전자가 밖으로 나가거나 또 혹은 전자가 하나 들어오게 된다면, 예를 들어 이 헬륨에서도 전자가 밖으로 나가거나 혹은 하나가 들어오게 되어서 이 균형 상태가 깨지게 되면은 이때는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양성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하나가 있는 이런 원자가 있게 되는데요. 어떤 전자 하나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한번 해보죠.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두 개고 플러스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성질은 마이너스, 즉 음전기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반대로 여기 양성자가 하나 있고 전자가 하나 있는데 이 전자 하나가 그만 밖으로 튕겨나갔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는 플러스만 있게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플러스, 즉 양전기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균형 상태가 깨지게 되면은 전자가 움직여서 한쪽은 음전기 그리고 한쪽은 양전기로 대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로 다른 종류의 두 물체를 마찰하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마찰 전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마찰 전기에 의해서 보통 이렇게 전기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옷을, 스웨터를 이렇게 벗을 때라든지 혹은 주변에서 이렇게 정전기가 일어나게 되는 현상을 종종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정전기의 현상들이 대부분 우리가 마찰 전기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일들이죠. 이렇게 마찰하는 전기, 즉 마찰 전기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전기가 생기는 정도가 다를 뿐이지 대부분 다 전기가 생기게 되고요. 반드시 두 물체를 만약에 비비게 되면은 한쪽은 양전기, 한쪽은 음전기로 이렇게 동시에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사람이 있고요. 제가 이제 그림은 잘 그리지 못합니다만,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의 머리카락에 이렇게 빗으로 머리를 빗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빗을 이루는 물질은 우리가 플라스틱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여러분 머리카락은 이제 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털과 플라스틱을 이렇게 비비게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비게 되면은 여기 플라스틱에 있는 원자가 있고 털에 있는 원자가 있게 되는데, 여기 털에 있는 전자가 플라스틱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플라스틱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털은 마이너스를 뺏기게 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양전기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빗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게 되었으므로 이렇게 마이너스 음전기 상태가 되게 되죠. 이렇게 마찰에 의해서 전기적인 성질을 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빗으로 머리를 이렇게 자꾸 빗어보게 되면은 이 머리카락이 플라스틱 빗과 만나려고 하는 이러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냐? 우리가 원래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였지만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대전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런 것은 마찰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마찰 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두껍게 입었을 때 우리가 겨울철에 정전기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옷과 옷이 서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은 비벼지기 때문에 마찰 전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이 달릴 때 마찰 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통 이런 마찰 전기가 잘 일어나는 물질, 그 다음에 잘 일어나지 않는 물질이 있게 되는데요. 어느 쪽은 플러스가 되고 어느 쪽은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대전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가 대충 쓰게 되면은 예를 들어 여기 아크릴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털 가죽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머리털, 예를 들어 머리털, 그 다음에 수정, 그 다음에 유리, 그 다음에 뭐 종이, 명주, 그 다음에 나무, 그 다음에 금속, 고무, 뭐 플라스틱, 예를 들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음전기를 띠게 되고요. 이 왼쪽으로 올수록 우리가 플러스 양전기를 띠게 됩니다. 만약에 풍선을 털로 문지르게 되면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게 되는, 풍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대전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풍선에 우리가 만약에 많이 어떤 걸로 비비게 되면은 이 풍선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대전이 되게 되는 거고, 이 마이너스가 대전되었을 때 제가 어느 벽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은 이 벽에는 중성 상태인데 플러스들이 이렇게 가까이 와서 달라붙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은 것인 마이너스는 서로 이렇게 밀려나게 되어서 풍선은 벽에 붙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바로 우리가 정전기를 이용한 원리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아주 오랫동안 가지는 않겠죠. 서로 이제 다른 곳에 있는 전자를 받아들여서 평형 상태가 되게 된다면 이 풍선 그리고 이 벽 같은 경우에는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하여서 이 풍선은 이제 벽에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천장에다가 저는 유리구슬 2개를 한번 매달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슬 하나와 구슬 하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저는 플러스로 대전시켰고요. 여기도 플러스로 이렇게 대전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 길이는 우리가 밀어내려고 하는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면은 아마 이런 모습을 띠겠죠. 서로 밀어내는 모습을 말이죠. 이때 쿨롱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물리학자는 얼마나 둘이 세게 밀어내는지 그 힘을 식으로 나타내게 됐습니다. 그 힘 F는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데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고, 여기 있는 Q1 그리고 이쪽에 있는 Q2 각각 전기량에 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간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는지, 즉 물인지 아니면 공기 중인지 아니면 어떤 플라스틱이 있는지 중간 매질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쿨롱 상수를 더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2개가 서로 같은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면, 즉 같은 극이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한쪽이 마이너스가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서로 다른 극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잡아당기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힘은 우리가 흡인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역시 흡인력일 때도 이렇게 힘은 이 쿨롱의 법칙에 따라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풍선을 만약에 잘 털 같은 데다가 비비고 그 다음에 벽에 댔을 때 달라붙는 현상을 보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하게 정전기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전기적으로 대전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현상뿐만이 아니라 그 현상이 일어날 때 이 정전기가 얼마나 세게 작용하게 되는지 그 힘을 연구한 과학자도 있다는 것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전기는 별것 아니지만 실제로 이 정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복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정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주 자동차 같은데 페인트도 예쁘게 잘 칠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풍선이 왜 벽에 달라붙는지 설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